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가 원 시간이 됐고요. 저번 시간을 이제 마지막으로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는 다 끝냈습니다. 이제 57페이지까지 다 이제 여러분들은 57페이지까지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이제 수업이 진행된 상태고요. 근데 오늘 수업 때는 뭘 할 거냐면, 제가 저번에 두 번째 시간이었나요? 그때 EBS 강의를 올린 적이 있을 거예요. 교과서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EBS 강의로 올렸었는데, 이제 그게 교과서랑 아무래도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어려워했던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교과서 내용으로 다시 설명을 해 주려고 수업을 아무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교과서 16페이지를 펴시고요. 교과서 16페이지 보시면 해양적 확장설이 나오고, 그리고 고지자기의 역전이 나오고, 판구조론의 정립이 나오는데, 먼저 해양적 확장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전 시간을 기준으로 이제 음향측신법이란 거를 배웠어요. 음파가 바다 밑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속도를 이용해서 바다의 수심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음향측신법이었는데, 그 음향측신법 내용을 시작으로 교과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과학자들은 초음파를 이용한 수중 탐사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해저 지형을 발견하였다. 음향측신법을 사용해서 해저 지형들을 탐사를 했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탐사를 했더니 해저에는 평평한 곳도 있지만 깊은 골짜기가 나타나기도 하며, 그리고 그림 4와 같이 높고 거대한 해저 산맥인 해령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림 4를 보면 약간 일자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서 양쪽으로 막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살짝 이 부분이 높이 솟아오른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보이죠? 이 약간 척추 같은 이런, 뭐라고 하죠? 이런 일자로 늘어진 이 부분이 바로 해령인데요. 해령. 거기는 다른 이 주변의 해저보다 특히 이 해령이 있는 부분은 살짝 높게 솟아나 있습니다. 음향측신법을 측정을 했더니 다른 데는 이렇게 수심이 되게 깊다가 해령 부근을 가면 살짝 솟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높고 거대한 해저 산맥인 해령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령의 중심부에는 지구 내부 물질이 분출되는 좁고 깊은 골짜기인 열곡이 발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해령이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해령이라는 걸 일단 알고 있었잖아요. 멘틀 대류설은 이런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 있고, 또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이 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아마 판이 양쪽으로 벌어지고, 여기서는 판이 서로 수렴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며, 이 음향측신법을 통해서 진짜로 그런 해저 지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 해령이라는 건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인 건데, 얘가 왜 솟아오르게 되냐면, 그러니까 그 해저 지형이 왜 이렇게 솟아 있냐면, 멘틀 물질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오잖아요. 위로 올라오면 마그마가 올라오는 건데, 그 마그마가 이런 어떤 그 판이 발산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결국에 솟아오르니까 이 마그마가 분출되는 곳은 다른 곳보다 더 높게 오르겠죠. 얘네들이 올라오는 그 힘이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 해령 부근이 높게 솟아오른다는 거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근데 거길 보면 이제 해령의 중심부에는 지구 내부 물질이 분출되는 좁고 깊은 골짜기인 열곡이 발달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열곡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V자로 생긴 곳을 말하거든요. V자. 그러면 왜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 이렇게 솟아올라야지 왜 V자로 이렇게 솟아오르냐? 그거는 양쪽으로 발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마그마가 분출해서 특정 부분이 분출해서 솟아오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근데 양쪽으로 발산을 하면 이렇게 솟아올라서 양쪽으로 발산을 하면 아무튼 이쪽 부분은 여기로, 이쪽 부분은 여기로 이동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 판의 이동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산 정상부가 살짝 갈라지면서 이런 V자의 열곡이라는 형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령을 좀 더 예쁘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멘틀 대류가 상승해서 발산을 한다. 자, 그런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열곡이 길게 이어지면서 연결되어 만들어진 열곡대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해령이 그냥 이 한 지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 3분 전입니다. 이 판과 판이 서로 발산을 하니까 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부분이 다 해령인 거죠. 제가 그린 건 어떤 한 점, 이 발산하는 경계의 한 점을 그린 거고, 사실은 판과 판이 발산하는 그 경계는 한 점이 아니라 굉장히 좀 길게 펼쳐진 그런 경계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해령이 이렇게 길게 늘어진 거, 이 열곡이라는 부분이 길게 늘어진 걸 열곡대라고 한다. 뭐 입체적으로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잘 그렸으려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여기가 이 부분이 열곡인 거고, 이렇게 길게 늘어진, 열곡이 길게 늘어진 걸 열곡대라고 한다. 자, 근데 이처럼 해령의 다시 이렇게 열곡대까지 얘기를 했고, 또한 해령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변환단층이 발달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해령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변환단층이 발달한다는 거는 해령이 서로 이렇게, 여기가 해령이고 여기도 해령이에요. 이 해령을 가로지르는 방향, 이 방향으로 변환단층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발달하냐면,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판이 발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눠서 이쪽을 보면, 이쪽 양 사이드를 보면 얘네들은 서로 판의 이동이 같은 방향일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미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미니까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 경계면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부분을 보면 여기선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선 이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서로 맞물리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지진 같은, 특히 천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판의 경계이면서 판의 생성과 소멸이 없고 천발 지진이 많이 나타나는 변환단층이 이 해령을 가로지르는 부분에서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표현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해령을 서로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변환단층이 생긴다. 자, 근데 이렇게 해령에 열곡대가 존재하고 변환단층이 발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보니까 해저 산맥의 중심인 해령에서 고온의 멘틀 물질이 상승하여 분출하면서 새로운 해양지각을 생성하고 미안합니다. 지금 방과 후에 찍는 거고요. 이거 찍고 나서 바로 야자를 감독하러 가야 돼서 아무튼 빨리 찍을게요. 다시
해저 산맥의 중심인 해령에서 고온의 멘틀 물질이 상승하여 분출하면서 새로운 해양지각을 생성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해양지각이 해령을 중심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가면서 해저가 점차 넓어진다는 것이 해양확장설입니다. 즉 이거를 종합하면 해령에서 나타나는 열곡대는 고온의 멘틀 물질이 분출하면서 해양지각이 확장하게 된 흔적이고, 또 변환단층이 생기는 원인도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해령의 위치에 따라 해양지각이 확장하는 방향과 속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곡대가 나타나는 이유, 왜 얘가 이렇게 솟아올라서 V자 모양으로 생겼는가, 그 이유는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양옆으로 갈라지기 때문인 거죠. 열곡대가 나타난다는 건 이 멘틀 대류를 설명해주는 증거면서 이 양쪽으로 발산한다는, 해양이 확장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변환단층도 해령에서 서로 판이 발산하고 발산하는 판의 방향이 달라서 생기는 이 경계에서 나타나는 변환단층, 이 변환단층도 해저가 해령을 중심으로 확장한다는 증거를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미안해요, 자꾸 말이 꼬여서 오늘따라 말이 되게 꼬이네요. 미안해요. 그래도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16페이지 맨 아래 부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변환단층이 생기는 원인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해령의 위치에 따라 해양지각이 확장하는 방향과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려울까 봐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이게 지구예요. 지구는 원이 아니라 구형이죠. 구형. 입체입니다. 입체. 그리고 북반구를 한번 볼게요. 북반구. 적도를 기준으로 남반구를 지우고 북반구만 한번 봅시다. 뭐 대충 여기에 아시아가 있고 뭐 우리나라 이렇게 달려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옆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있는데 잘못 그렸다. 이렇게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있을 거고, 뭐 이쪽에 아프리카판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미안해요.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것 같아요. 아까 아시아를 왼쪽에 그렸는데 아시아를 한번 오른쪽에 그려보면 아시아가 있고요. 아프리카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나? 그리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있고, 이 가운데가 이제 대서양이죠. 북아메리카랑 아시아 사이에 이제 대서양이 있는데, 이 대서양 가운데 해령이 있어요. 해령. 처음에는 이 대서양 중앙 해령은 일자였을 겁니다. 일자. 근데 현재는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어느 정도 이 일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이 부분마다 갈라져서 해령들이 존재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지금 평면인 것 같아서 일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는 부분도 원래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비교하면 일단 자, 이 위쪽을 한번 보세요. 해령이 고위도 쪽이면 얘가 벌어지는 방향은 이렇게, 그리고 저위도일 때는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즉 어떻게 원이 있으면 좋을 텐데, 뭐 없으니까 제 손으로 해볼게요. 이게 만약에 지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적도 쪽에 있는 이 해령 부분은 이렇게 양옆으로 퍼질 거예요. 양옆으로 퍼지는데, 좀 고위도로 가면 이게 둥그니까 이렇게 퍼져요. 그러니까 적도 부분은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위에서 본 그
위에서 본 방향을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근데 고위도 부근은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구형인데 구형의 적도 부근에선 이렇게 벌어질 거고, 이게 좀 고위도로 가면 구형이니까 살짝 이렇게 솟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벌어지겠죠. 이렇게. 아까는 이 해령을 위에서 봤지만 고위도 부근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위에서 본 모습이 아니라 약간 옆에서 본 모습이 돼버리죠. 그렇게 해령이 발산하는 방향이 달라져요. 지구가 구형이니까. 아예 이렇게 네모면, 지구가 이렇게 네모나면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나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나 서로 이 평면에서 같은 방향으로 벌어질 거예요. 하지만 구형이면 여기선 이렇게 벌어지지만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느낌인 거죠. 얘는 위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이쪽 저위도는 이렇게 벌어지고. 이해가 되나요? 아무튼 벌어지는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이 다르고, 그리고 이 저위도에 있는 이 구의 한 바퀴랑 고위도에 있는 이 구의 한 바퀴를 비교하면 고위도가 더 짧죠. 이 둘레를 비교하면 여기는 이렇게 저 뒤까지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잠깐 가고. 그러면 얘가 가야 되는 이 거리랑 얘가 가야 되는 이 거리랑 차이가 이 저위도일수록 더 많은 거리를 가야 됩니다. 아무튼 지구가 구형이라서 이런 가야 되는 거리랑 방향에 되게 차이가 생기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해령이 처음에 일자로 생겼을지언정 시간이 지나면서 갈라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똑같은 일자의 해령이었지만 한쪽에서 갈라지면서 그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변환단층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해령이면 각각의 요 부분들에서 다 변환단층이 나타나겠죠. 그런 걸 설명하는 겁니다. 16페이지 맨 아래가. 자, 얼른 할게요. 속이 살짝 안 좋은데. 자, 그래서 해령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해령의 특징. 자, 첫 번째.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곳입니다. 해령은. 그래서 생기는 현상으로 높은 해저 산맥 지형이 형성이 되고요. 두 번째로 열곡이 발달해요.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발산하는 걸로 봐야겠네요. 산맥 지형이 나타나는 건 멘틀 물질이 상승했기 때문인 거고, 열곡이 발달하는 건 이렇게 발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해령의 특징 두 번째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됩니다. 해령에서. 자, 그래서 해령에 가까울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낮고요. 그리고 해저 퇴적물의 두께랑 양이 적고요. 그리고 지구 자기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에 연결되는 건데, 자, 해령은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렇다면 해양저가 확장한다는 증거는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더 대서양 심해를 관찰하면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해저 지형을 탐사한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해양 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연령은 해령에서 가장 낮고 해령으로부터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높아집니다. 또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지고요. 이러한 사실은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면서 해양저가 확장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왜냐면 빨리 할게요. 자, 해령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상승해서 발산한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니까 여기는 해양 지각의 나이가 0년이겠죠. 빵살.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서 만들어진 해양 지각은 양 옆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럼 갈수록 뭐 여기는 100년일 수도 있고 뭐 여기는 1000년일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만년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점점 연령이 많아져요. 옆으로 갈수록. 그리고 같은 거리에 있는 건 거의 비슷한 연령을 갖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해양 퇴적물의 두께가 해령일수록 가장 적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처음에 만들어지는 이 해양지각은 거의 화성암이에요. 화성암.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해가지고 화성암을 만들어서 해양지각을 만드는데 그 화성암 위에 새로운 해양 퇴적물들 그런 게 쌓여서 해양 퇴적암을 만듭니다. 그러면 당장 화성암이 만들어진 이 부근은 해양 퇴적물의 양이 적을 거고요. 그리고 양옆으로 발산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면서 점점 이 바다에서 막 퇴적물들이 쌓여서 여기에 쌓이고 더 시간이 지나면 2겹 쌓이고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 3겹 쌓이고 그런 식으로 해랑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퇴적물 두께가 점점 두꺼워집니다. 일단은 잠깐 끊고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네, 죄송합니다. 이어서 갈게요. 아무튼 해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양 지각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또 해양 퇴적물의 두께도 점점 많아질 겁니다. 해양 퇴적물의 두께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해양 퇴적물의 양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해령에 가까울수록 해령에 가까울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적고 해저 퇴적물의 두께나 양이 적고 그리고 지구자기장이 기록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그 다음 내용 고지자기의 역전 때문에 쓴 거예요. 자, 해양 지각의 대부분은 철 성분이 풍부한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다 배웠죠. 현무암질 암석은 SiO2 함량이 낮고 대신 그런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금속 광물이 좀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해양 지각이 현무암질 마그마로 거의 되어 있는데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을 해서 암석이 되면 그 마그마 상태일 때는 금속 광물이 어느 방향으로든 자화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액체 상태에 금속 물질이, 금속 광물이 있어요. 액체 상태의 금속 광물. 얘는 주변에다가 자석을 대면 그거랑 똑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돼요. 만약에 주변에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N, S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자석을 갖다 놓읍시다. 자, 그러면 N극에서 자기장이 나와가지고 S극으로 들어가요. N극에서 자기장이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자, 이러면 자기장이 이쪽 방향, 이 옆에 있는 액체 상태의 금속 광물은 이쪽 방향의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얘는 그 영향을 받아서 이쪽으로 자화가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이 자석을 이 옆에다 놓으면 여기 있는 걸 없애서 여기다 놓는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자화가 돼요. 그때는 이런 방향으로 자화가 되겠죠. 이 액체 상태일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자석의 영향을 받아서 그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그 자기장에 해당되는 방향으로 자화가 됩니다.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가 되면 가장 마지막으로 나한테 영향을 준 자기장을 그대로 보존한 채 고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쪽 방향으로
자화가 돼버렸어요. 얘가 고체가 돼버렸어. 액체 상태에서 식어서. 그러면 옆에다가 이런 자석을 놓으면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얘는 거기에 영향을 안 받고 자기가 가장 마지막으로 고체가 되기 전에 받았던 자기장을 기록한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즉, 이 해양지각에서 생성되는 이 현멈질 마그마는 철 같은 금속 물질이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발산을 하고요. 그럼 이때 생성된 이 해양지각 암석은 그때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간직한 채로 자화가 돼요. 지구는 보통 남극이 N극이고 북극이 S극이라서 N에서 S로 이렇게 들어가죠. 지구 안에는 거대한 자석이 있어요. 남극 쪽이 N극이고 북극 쪽이 S극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침반을 손에 들면 N극이 북극을 가리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나침반도 이제 N은 S로 향하고 S는 N으로 향하는, 왜냐면 자석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붙으려 하잖아요. 지구가 거대한 자석인데 북극이 S극이기 때문에 나침반은 N극이 북극을 가리키게 되는, 아무튼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N에서 S로 들어가는 이 방향의 자기장을 그 위치에 뭐 해령이 있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와서 식어가지고 현무암질 암석이 된다. 그러면 걔는 이 방향의 자기장을 간직한 채로 고체가 됩니다. 근데 지구는 자기장이 항상 똑같지는 않았어요.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북극이 N극이 되고 남극이 S극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현재는 이런 상태예요. 북극이 S극인 상태. 이런 걸 정자극기라고 하고요. 이렇게 반대로 된 경우를 역자극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해령을 중심으로 막 이렇게 해양지각이 생성되면서 발산을 하는데, 그 옆에 있는 해구까지 가는 그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판의 이동 속도가 되게 느리니까 이 새로운 해양지각이 해구에서 소멸되는 기까지의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서 자기장이 역전되는 경우가 여러 번 생겨요. 그러면 당장 이 해령에서 분출된 현무암질 마그마는 암석이 될 때 뭐 정자극기를 검은색으로 표시를 한다면 양쪽으로 해령으로 가까운 부분은 검은색이겠죠. 근데 예전에 역자극기인 적이 있었다. 그러면 걔가 이 해양지각이 이 옆에 있는 부분이 처음에 해령에서 만들어져서 옆으로 이동을 한 거잖아요. 얘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역자극기였다면 그 현무암질 암석은 역자극기의 자기장을 간직한 채로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보다 더 오래된 이 해양지각을 보면 이렇게 역자극기의 자기장을 간직한 채로 갖고 있죠. 근데 이게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는 또 정자극기를 기록한 해양지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역자극기를 기록한 해양지각이 이렇게 있겠죠. 그거는 이제 해령에서 해양지각이 생성되어서 해령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발산한다는 걸 증명해주는 증거로 이제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됐나요? 해양지각이 생성될 때 지구 자기장을 간직을 하는 거고요. 지구 자기장은 계속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해령에서 생성되는 해양지각은 이 정자극기, 역자극기를 계속 간직하면서 해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거고요. 해령으로부터 양쪽으로 벌어지니까 양쪽에 이 고지자기 기록은 대칭적으로 나타날 거고, 이것은 곧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판이 발산한다는 거, 해양이 확장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정상시기랑 역전시기가 교대로 나타나는 이 줄무늬 있죠? 이거를 고지자기 줄무늬라고 해요. 지자기 줄무늬, 고지자기 줄무늬. 아무튼 두 개 다 맞는 얘기고, 지자기 줄무늬, 고지자기 줄무늬. 지자기 줄무늬라고 하거나 아니면 고지자기 줄무늬라고도 한다. 그래서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를 세 가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해저 확장설의 증거. 첫 번째로는 해령을 축으로,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 그게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발산해서 해저가 확장한다는 증거가 될 거고요. 또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갈수록 해양 퇴적물, 해양 퇴적물의 두께랑 양이 늘어난다는 것. 그게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발산한다는 증거, 해저가 확장된다는 증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거. 해령을 중심으로 발산을 하니까 양쪽이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반복되면서 대칭적으로,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 그림은 17페이지에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 해령을 중심으로 데칼코마니처럼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나오죠. 그거 다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8페이지만 얼른 하고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왠지 수업이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잠깐 끊기기도 해가지고, 그래도 시험 전이니까 최대한 인강이어도 한 50분 정도 수업한다고, 마지막으로 수업한다고 생각하고, 오래 수업한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자, 18페이지 내용을 보면 똑같이 고지자기 줄무늬 얘기하죠.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령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해령을 기준으로 해양저가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다 한 거고요. 자, 그러면 해양저는 계속 확장해서 넓어지기만 하느냐? 해양저 확장의 증거만 3개만 보고 이제 들 생각이, 그러면 해저는 확장만 하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자, 지진 탐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이 만나는 섭입대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원 깊이는 대륙지각 쪽으로 갈수록 깊어진다는 것이 베니오프에 의해 측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섭입대를 봅시다. 섭입대는 주로 해양과 대륙지각 사이에서 일어나죠. 그러면 이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 섭입대에서 지진이 발생한 진원을 측정을 해보니까 여기서 진원 발생하고요, 지진 발생하고요, 여기서 지진 발생하고요, 여기서 지진 발생합니다. 즉, 이 해양지각이 섭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이 진원의 분포를 보면 나타날 수가 있는데, 해양지각이 점점 섭입하면서 여기서 서로 마찰이 일어나면서 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진원의 깊이만 나타낸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일단 진원이라는 건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말해요. 이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 진원이 발생한 지점이 점점 깊어진다. 특히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깊어진다라는 건 이 판이 어떤 판 안으로 섭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베니오프가 발견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섭입하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베니오프대라고 불러요. 베니오프대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섭입대에서 뭐한테 섭입을 하느냐, 그거는 18페이지 오른쪽을 보면 나옵니다. 두 판이 만날 때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비스듬히 파고 들어가는 곳으로 섭입된 판이 멘틀로 변질됨으로써 판의 소멸이 일어난다. 이 판이 여기서 뭐 해령이 있었겠죠? 해령에서 판이 솟아올라서 발산을 합니다. 그리고 쭉 오겠죠? 발산해서 쭉 오다 보면 이제 다른 밀도가 낮은 판을 만나야 될 거고요. 그 밀도가 낮은 판 안으로 이 해양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무한히 들어가는 건 아니고 특정 지점에 가면 이게 여기서 이제 이 이 해양지각이 쌓여가지고 결국엔 차가운 플룸이 되는 건데, 이거는 뭐 배운 거니까 어차피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무튼 들어가다 보면 소멸한다는 거예요. 판이 소멸을 한다. 해령에서 판이 생성만 하는 게 아니라 해구에서는 판이 소멸하기도 한다. 그런 내용인 거고, 이렇게 섭입하는 이유는 이제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으로 섭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해양지각이랑 대륙지각을 비교하면 해양지각이 더 밀도가 크고요. 해양지각이랑 해양지각끼리 비교를 하더라도 더 밀도가 큰 해양지각이 밀도가 낮은 해양지각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무튼 섭입대에서 뭐가 안쪽으로 섭입할 것이냐, 그걸 따질 때는 밀도를 비교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섭입대에서는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비스듬히 들어가면서 해령에서 시작된 지각이 서서히 이동한 뒤 대륙지각과 만나 소멸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준다. 그래서 이 그림 7을 보면 해령으로부터 시작해서 판이 발산하면서 쭉쭉쭉쭉 가다가 대륙지각을 만나서 안쪽으로 섭입하면서 판이 소멸되는 그림, 전체적인 그림을 나타내고 있고요. 거기에 해구라고 나와 있는데, 그 해구의 특징은 이제 섭입대에서 나타나는 지형인데, 특히 수심 6,000km 이상을 해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구는 수심 6,000km가 아니라 6,000m, 죄송합니다. 6,000m 이상인 그 해저 지형을 해구라고 얘기를 한다. 6,000m.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6km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륙 이동설부터 해서 멘틀 대륙설, 해양저 확장설, 이것들을 다 통합해서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이 나왔다는 게 18페이지 아래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판구조론은 이제 지구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랑 화산활동, 그리고 산맥 형성 등과 같은 여러 지질 현상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이 판구조론을 통해서 판이 이동하면서 서로 충돌해서 모습국상면 만들고, 서로 비껴가면서 보존환경계, 변환단층 만들고, 발산하면서 해령 만들고, 이런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판구조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게 열점인데, 그 열점은 이제 더 진화해서 플룸구조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판구조론에서 이제 멘틀 대류가 판을 이동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제 판이 이동하면서 서로 판끼리 끌어주고 막 당겨주고 밀어주는 힘이 존재를 해서 멘틀 대류만으로 그 판의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기보다는 판 자체에 이동하면서 생기는 그 힘, 그것도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에 포함시키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다음 시간 내용들을 그 온라인 수업에 올렸던 거죠.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제 섭입대의 특징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다 설명한 건데 그냥 칠판에다 적어주면 여러분들이 편할 것 같아서.
오늘 수업이 너무 길어서 미안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시간도 부족할 텐데 그래도 어떻게 미안합니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 자, 해구 근처에서는 지진이 얕은 곳에서 발생을 하고요. 대륙 쪽으로 갈수록 점점 깊어지죠. 지진이 일어나는 깊이가 진원이 깊어진다. 진원은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대륙 쪽으로 갈수록. 근데 꼭 대륙 쪽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해양지각이랑 해양지각일 수도 있으니까 섭입하는 쪽으로라고 하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밀도를 비교하면요. 섭입하는 판이랑 섭입 당하는 판, 이 두 개의 밀도를 비교하면 섭입하는 판이 섭입 당하는 판보다 밀도가 큰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고 세 번째로 베니오프대 방향이 섭입하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판의 이동 방향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글씨 얇아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베니오프대라는 게 이렇게 섭입하는 곳, 이 부분을 베니오프대라고 하죠. 베니오프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이 베니오프대 방향이 판이 섭입하는 방향이고, 이 판이 이동하는 방향이 곧 이게 베니오프대가 향하는 방향인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서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간다고는 좀 어렵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베니오프대 방향은. 알겠죠? 이거 베니오프대 방향이 섭입하는 방향이면서 이 판이 이동하는 방향이다. 진짜 마지막. 자, 화산 활동은 주로 섭입 당하는 판 쪽에서 일어난다. 제가 글씨가 너무 날려 쓰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말해주니까 알겠죠? 화산 활동은 주로 섭입 당하는 판 쪽에서 일어난다. 즉 이렇게 섭입이 일어나는데 화산 활동, 이 섭입 당하는 판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했죠? 여기 섭입하는 곳에서 물이 짜여져 나와서 이 해양지각이랑 멘틀의 용융점을 낮춥니다. 그래서 녹을 수가 있게 되고, 이 마그마는, 이 고체는 마그마가 돼가지고 액체가 돼서 부력이 생겨서 올라오죠. 그리고 이 대륙지각을 녹여가지고 같이 섞여서 결국에 분출을 해요. 근데 분출하는 부분은 주로 이 섭입하는 쪽이 아니라 섭입당하는 쪽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화산활동은 주로 섭입당하는 판 쪽에서 일어나게 된다. 오늘 수업이 너무 길었는데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했던 너무 어려운 내용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고, 아무튼 제가 짚어드렸던 그런 부분 위주로 하면은 그래도 충분히 오늘 수업 성공적으로 이루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잘 보시고요. 안 그래도 지구과학 첫 시간인데 시험 잘 보시고 얼른 그 다음 주도 여러분들은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이 될 텐데, 아무튼 얼른 다시 보는 날을 기다리면서 그때 만나도록 해요. 네. 그러면 고생했어요. 이상입니다.